머리 떨림 증상을 단계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떨림의 좌우 진폭이 10Hz 이상이 되어야 우리 뇌가 감지한다고 할 때 처음은 대부분 0에서 8Hz 미만인 상태입니다. 빠르고 작은 진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떨림인지조차 알 수도 없을 정도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폭은 커지고 떨림의 지속 시간은 길어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은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떨림은 Y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발생하거나 X축을 기준으로 상하로 대칭적 모습을 보이는데 남자들의 경우 좌측 혹은 우측 한쪽으로만 떨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머리 떨림이 발생한 지 1, 2년 정도가 되면 눕거나 엎드렸을 때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베개의 천이 빳빳하면 머리가 움직일 때 슥슥 소리가 나게 되죠. 소리를 통해 본인이 머리 떨림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 머리가 길기 때문에 숙여서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게 될 때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머리 떨림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머리를 흔드는구나 라고. 본인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를 알아차리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거부하는 유형. 내가 머리를 왜 흔들었다고 그래? 자신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적반하장격으로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고민하다가 알려준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본인이 느낄 때가 되어서야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충격받고 수긍하는 유형. 크게 정신적 충격을 받습니다. 엉엉 울기도 합니다. 보통 주위 사람들이 머리 떨림으로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이야기하기 꺼려합니다. 그래도 꼭 이야기를 해줘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모든 망설임의 과정은 상대방이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며칠 충격은 받지만 그래도 이를 빨리 인정하고 병원에 빨리 내원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거부감을 표현하는 유형보다는 훨씬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2단계, 본인이 스스로 떨림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평균적으로 발병 후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본인이 느끼는 단계가 옵니다. 간혹 발병하자마자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발병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떨림은 발생 단계부터 느낍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 떨림과 젊은 사람들의 머리 떨림은 발병 양상이 다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떨림은 단계적으로 심해지며 3,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많이 조급해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머리를 왜 흔든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부정했던 사람들도 이때가 되면 본인이 인식을 하게 되므로 여기저기 병원 쇼핑이 시작됩니다. 의원급에서부터 대형병원, 대학병원 등 여러 군데 가서 MRI, CT, 뇌파검사 전부 다 받고 옵니다. 약도 신경안정제에서부터 고혈압, 공황장애, 간질, 파킨슨병 등의 약물들을 처방받아서 먹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떨림을 느끼지만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다지 심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잊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심해지면 와서 보톡스를 맞자고 합니다. 누워있거나 엎드려 있을 때는 아직도 머리 떨림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베개에서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발생하는 소리로 이를 인식하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공황장애처럼 발병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발병 직후부터 본인이 느낍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슴과 속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뒷목이 뻣뻣해져 오고 심하면 손이 약간 저리거나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앞을 보거나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그때부터 머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이 든 사람처럼 증상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됩니다. 3단계, 본인이 떨림을 느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확연히 눈에 띄게 머리를 흔듭니다. 이 정도면 발병 후 5년에서 8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머리 떨림을 인식하고 2,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웬만한 병원에 가서 검사와 투약은 해본 경우가 많습니다. 심할 경우 보톡스도 몇 회씩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협심증이나 공황장애에 쓰는 베타 차단제를 처방하여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80에서 100 이상의 심박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10명 중 2~3명 정도의 머리 떨림 환자들 중에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면 머리 떨림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깐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약만으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베타 차단제가 공황장애나 협심증이 있어서 심박이 증가할 때 심박수를 낮춰주는 약이지 머리 떨림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제가 머리 떨림의 원인 중에 하나가 심장의 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장의 열이란 심장과 관련된 포괄적 의미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실조로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발생해서 심장의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심할 경우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대개는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손이 저리거나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심장의 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심박수의 증가는 심장의 열이 가진 여러 가지 증상 중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만 낮춰준다고 머리 떨림이 치료되지 않습니다.